저번 영상부터 80번까지 다루었고 이번엔 81번부터 90번까지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1번 어느 대형마트 고객관리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매일 고객을 분류하여 관리한다. 이는 특정한 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들의 자료를 분류한 결과 A그룹이 30%, B그룹이 50, C그룹이 30, 20,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마트를 방문한 고객 중 임의로 4명을 선택할 때 이들 3명만이 B그룹에 속할 확률은, 이 문제는 조합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이 NCR인데 여기서 N은 표본, 여기서 3명만 뽑은다 했었죠. 그래서 여기는 4명 표본, N은 4명 중에 3명을 택하는 조합으로 하시면 되고, 그러면 B그룹의 속할 확률을 구하니까 B그룹을 50% 2분의 1에 3명 3승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가 B 곱하기 이제 A랑 C그룹을 해줄 겁니다. A는 30%니까 3, C그룹은 10분의 2, 5분의 1로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게 C가 됩니다. 이거를 일반 계산기 써도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라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를 추천드리고 값을 구해보면 0.25가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82번. 이 부분도 약간 풀고 나서 1초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 8명에 대하여 왼손의 악력 X와 오른손의 악력 Y를 측정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왼손으로 글자를 쓰는 사람들의 왼손 악력이 오른손 악력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유의 수준 5%에서 검정하고자 한다. 검정 통계랑 T의 값과 기강력을 구하면 일단 문제 풀이를 아까처럼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우선 이 대응 표본인 경우 두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자유도가 n-1인 T분포 T분포를 따릅니다. 대응 표본인 경우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D는 3.5 그리고 표준 차이는 4.93, 표본의 수는 여기서 8명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면 D는 3.5, D는 4.93, 표본은 8, 이렇게 식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3.5 나누기 4.93 표본 8개로 계산기를 입력해보면 2.01이 나옵니다. 그러면 1번, 3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4번에서 정답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정답을 바로 구할 수 있다고 했었던 게, 여기서 대응 표본인 경우 자유도는 n-1인데 표본은 8이죠. 그래서 1을 빼주면 7이 됩니다. 그래서 7을 찾아보면 1.895로 다른 게 1.895가 없으니까 바로 정답을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하자면 자유도가 결국엔 7이고 유의 수준
5% 하에서 이 단축 검정을 하고자 하므로 기강력은 T.89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3번. 다음은 세 개의 자료 A, B, C에 대한 선점도이다. 이 자료에 대한 상관 계수가 마이너스 0.93, 0.2, 0.7 중 하나일 때 3점도에 해당하는 상관 계수의 값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우선 상관계수의 개념을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일단 이제 1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 자료 A는 이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운 이 0.93이 되겠고요. 자료 B는 1에 가까운 0.7이 되겠군요. 그러면 자료 C는 이 자료 B가 0.7이니까 아니고 이 친구도 아니어서 0.2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관계수는 이 절대치가 클수록 선형 관계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다. 그리고 이 상관계수는 선형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독립변수가 K인 중회기 모형이다. 최소제곱법에 의한 회기계수 벡터의 추정식 B는 단 X는 X의 치환 횡렬이다. 이 부분은 오차항. 이 부분에 대해 식을 바로 써보겠습니다. 중회기모형 y는 x 베타 플러스 오차항에서 b의 추정치는 x 이고 공분산 행렬은 VR는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5번. 어느 여행사에서 앞으로 1년 이내에 어학연수를 원하는 대학생들의 비율을 조사하기를 원한다. 95% 신뢰 수준에서 참 비율과의 오차가 3% 이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몇 명의 대학생을 조사해야 하는가? 단 Z 0.05는 1.645, 1.96이고 표본 비율 P값은 0.5로 추측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비율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도 써보겠습니다. 85번. 우선 모비율과 모평균 추산할 때 표본의 크기는 다릅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 모평균 추정 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식을 써보겠습니다. 모평균 추정 시 표본의 크기, 글씨 n보다 크거나 작다. 분산의
그리고 모 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는 n p hat 가로 1-p hat 곱하기 모평균과 모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에 대해 써봤고요. 그러면 모비율 추정 때 쓰는 것을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비율 추정 시 표본의 크기에 여기 있는 값들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표본 비율 P를 0.5로 추측한다 했으므로 얘는 0.5 95% 신뢰 수준이라 했으니 유의 수준은 0. D는 0.3 이므로 이것을 대입해보면 여기에 대입해보면 n 그거는 작다 0.5 곱하기 1-0.5니까 당연히 0.5겠죠? 곱하기 1.96 나누기 D가 0.03 0.03을 값을 구해보면 1067.1이 됩니다. 근데 1067.1이라 했으니까 이거보단 이것이 표본이 n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찾아보면 1067보다 큰 106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1068명의 대학생을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 86번 정기 모집단으로부터 추출한 크기 n의 임의 표본에 근거한 표본 분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음 x바는 표본 평균 표본의 표준 편차는 불편 분산입니다. x바와 표본 표준 편차는 확률적으로 독립입니다. x바는 정기 분포에 따르며 평균은 모평균이고 분산은 모표준 편차입니다. 그 다음 n-1의 표본 표준 편차는 자유도가 n-1인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카이 제곱 분포 카이 제곱 분포의 활용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대해 좀 알아봤을 때 카이 제곱은 주로 분산 분석에 주로 이용하고 있고요. 이것이 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여러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집단 간 비교 분석하는데 용이합니다. 다음 표본 분산을 통한 모 분산에 대한 추론 검정 또는 추정 이 표본 크기가 n일 때 표본 분산 표본 분포가 n-1인 자유도를 갖는 카이 제곱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으로 분포 간의 차이 또 범주형 자료의 검정 및 분석 이를테면 독립성 검정, 적합도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이 n-1이 아니라 n-1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스튜던트화된 확률 변수는 자유도가 n-1인 t 분포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다음 87번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자제품 중 5개의 표본에서 1개 이상의 부적합품이 발견되면 그날에 생산된 전 제품을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격으로 처리한다. 이 공장의 생산 공장의 모 부적합품률이 0.1일 때 어느 날 생산된 전 제품이 불합격 처리될 확률은 단 9의 어승은 59049이다. 87번에 대한 풀이를 써보겠습니다. 87번 전체 사건에서 단 하나의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빼면 이 전 제품을 불합격 처리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1 마이너스 0.95 이 1이 전체 사건에서 단 하나의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는 사건을 전 제품에서 불합격 처리되는 사건으로 0.9 이것은 여기 아래서 봤던 모 부적합품률이 1에서 0.1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0.9의 5승이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의 뜻은 5개 중 단 하나 더 부적합품이 나오지 않을 확률입니다. 그래서 1-0.59049를 계산해보면 0.4095가 나옵니다. 이것이 전 제품이 불합격으로 처리가 될 확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0.40951 해서 3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88번 바람직한 추정량의 선정 기준이 아닌 것은 저는 이 부분을 앞글자 따서 불효일충으로 외웠는데요. 불효일충 정답은 일단 1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불편성, 비편향성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88번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면 88번에 대한 설명 이 바람직한 추정량, 불편성, 비편향성이라고도 한다 했죠. 불편성,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이거에 대한 각각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걸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걸 바람직한 추정량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이 추정량의 표기에 대해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추정량의 표기는 첫째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미지의 모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지의 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모수를 추론하기 위해 표본으로부터 설정한 추정량 즉 표본 통계량을 이와 같은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모수 위에 모자 기호 햇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모수, 이것이 추정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편성에 대한 설명, 효율성, 일치성, 충분성. 불편성은 측정량의 기대치가 측정할 모수의 실제 값과 같을 때, 이것을 불편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효율성. 이 분산이 다른 추정량에 비해 최소의 분산을 갖는 성질입니다. 일치성은 표본의 크기 n이 커짐에 따라 추정량이 확률적으로 여기 모수에 가깝게 수렴하는 성질입니다. 충분성은 이 모수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표본 정보를 내포하고 있는 추정량의 성질. 모수에 대해 가능한 많은 표본 정보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8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 89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89번에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 표는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남학생 200명과 여학생 200명, 남학생, 여학생을 임의로 추출하여 선호도를 조사한 분할표이다.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의 차이가 없다면 파랑을 선호하는 여학생 수에 대한 기대도수의 추정값은 문제에서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의 차이가 없다면 파랑을 선호하는 여학생 수에 대해 물었는데요. 여기서 두 변수가 관련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여기서도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에서 기대도수는 관찰 빈도 나누기 표본의 개수이죠. 그래서 여기서 옆에서 찾아보면 관측 빈도, 여학생의 수의 관측 빈도는 200 곱하기 파랑의 관측 빈도는 160의 전체 표본은 400입니다. 400. 그래서 분모에는 400이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80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학생 수, 그것은 파랑, 선호, 합계. 이거는 표본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얘들의 기본 전제는 학생 성별과 색깔 간의 변수 간에 서로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다른 칸의 빈도와 서로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도수를 구하기 위해서 행과 열의 합계, 이 합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80으로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번. 도수 분포가 비대칭적이고 극단치들이 있을 때 보다 적절한 중심 성향 척도는 이 정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분포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극단치인 극단치를 가진 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이 중앙값이 산술 평균이나 최빈수 조합 평균보다 자료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산술 평균을 써버리면 이탈값, 아웃라이어가 있어서 자료를 대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적합한 2번 중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0번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